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책은요. 유명한 톨스토이의 책이에요. 소담 출판사에서 보내주셨고요.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책을 낭독하기 전에 제가 저희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말해주고 그 답을 한번 구해봤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에 대한 대답들은 재밌기도 하고 심플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산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돈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이 사랑으로 산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이 책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구두수선공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없어서 구두 만드는 일로 겨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적어서 버는 것은 모두 먹는 데 써버릴 수밖에 없었다. 구두수선공은 슈바 한 벌을 아내와 둘이 번갈아 입었는데 그것마저도 낡아서 누더기였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양가죽을 사서 새 슈바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수선공에게 약간의 여윳돈이 모아졌다. 아내의 작은 궤 속에 3루블이 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가 있었다. 그래서 구두수선공은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 네이 위에 솜을 두른 아내의 크루투슈카를 입고 그 위에 카프탄을 걸친 다음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어 길을 떠났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5루블을 받고 가지고 있는 3루블을 보태서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야지. 마을에 도착하여 구두수선공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집에 없었다. 그의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주지 않았다. 다른 집을 찾아갔으나 그 농부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맹세하며 장화를 수선한 싹스로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수선공은 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먼저 가져와요. 마음에 드는 것은 얼마든지 줄 테니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 구두수선공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겨우 수선비로 20코페이카를 받고 한 농부에게서 낡은 발랭기에 가죽을 대는 일을 맡았을 뿐이었다. 구두수선공은 마음이 상하여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 슈바도 없이 집으로 향했다. 아침엔 좀 추운 듯 했는데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니 슈바가 없어도 따뜻했다. 구두수선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언 땅을 두드리고 다른 손으론 털장화를 흔들어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슈바가 없어도 따뜻한걸. 술을 한 잔 하고 나니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네. 훌루크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어때서 슈바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건 평생 필요 없고 말고. 그런데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정말 화가 나는 것. 나는 성실히 일하는데 날 우롱하잖아. 두고 보자.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대체 이게 뭐야? 20코페이카를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뭘 할 수 있지? 술이나 한 잔 마시면 그뿐인걸? 니놈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렵지 않은 줄 알아? 너희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전부 가지고 살지만 나는 거지나 다름없잖아. 너희들은 직접 만든 빵을 먹고 살지만 나는 사서 먹어야 해. 어디에서 구하든 일주일에 3루블은 빵값을 치러야 된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빵이라도 떨어졌으면 다시 1루블 반을 써야 해. 아, 그러니 제발 너도 내 돈을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구두수선공은 길 모퉁이의 예배당 근처까지 왔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때 예배당 뒤에서 어떤 하얀 물체가 어른거려서 구두수선공은 가만히 살펴보았지만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저런 돌 같은 것은 없었는데? 가축인가? 짐승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람치곤 너무 하얀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구두수선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야 확실하게 보였다. 이게 웬 이상한 일인가?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숭이 알몸으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죽인 후에 옷을 벗기고 여기에다 버린 것이 틀림없어. 가까이 가면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야. 그래서 그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쳐갔다. 예배당 모퉁이를 돌아서니 그 사나이가 보이지 않았다. 예배당을 지나 뒤를 돌아보니 사나이는 벽에서 떨어져 마치 무엇을 살피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구두수선공은 더욱 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지나가 버릴까? 만일 가까이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좋은 일로 이곳에 왔을 리가 없지. 곁에 다가갔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나는 그렇게 붙잡혀 끝장날지도 몰라. 비록 목을 조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귀찮은 일을 당할 게 뻔하지. 저 벌거숭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구두수선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예배당을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세몬,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먹고 모르는 척 도망치려 하다니. 네가 대단한 부자라도 돼? 빼앗길까 봐 겁나는 거야? 그건 좋지 않은 짓이야, 세몬. 그리하여 구두수선공은 발길을 돌려 그 사나이에게로 갔다. 구두수선공이 사나이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젊은 사람으로 힘도 있어 보이고 몸에도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단지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서 몹시 겁을 먹고 있는 듯했다. 그는 기대어 앉은 채 너무 힘이 없어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사람처럼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몬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막 정신이 든 사람처럼 갑자기 고개를 들고 세몬을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눈을 보자 사나이에 대한 연민이 세몬의 마음에 일었다. 그래서 손에 들었던 발랭기를 땅바닥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발랭기 위에 놓고는 카프탄을 벗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빨리 이것을 입어요. 자. 세몬은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사나이는 일어났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르고 깨끗한 몸에 손과 다리에도 상처가 없었으며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세모는 그의 어깨에 카프탄을 걸쳐 주었으나 팔이 소매에 잘 끼워지지 않았다. 세모는 소매를 끼워주고 옷자락을 당겨 앞을 여민 후 허리띠를 메어주었다. 세모는 자기의 낡은 모자를 벗어 벌거숭이 사내에게 씌워주려고 했으나 자신의 머리가 추웠다. 나는 머리가 벗겨졌지만 이 젊은이는 긴 곱슬머리니까 하고 다시 모자를 썼다.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훨씬 낫겠군. 그래서 세모는 젊은이를 앉히고 장화를 신겼다. 그리고 말했다. 젊은이, 자, 몸을 움직여 근육을 따뜻하게 풀어보게. 나머지 일은 알아서들 할 걸세. 걸을 수 있겠나? 남자는 아무런 말 없이 멀거니 서서 평화롭게 세문을 쳐다보았다.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요?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날 순 없지. 추우니 빨리 집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힘들면 짚고 걸어요.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으며 뒤처지지 않고 가볍게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을 때 세몬이 말을 꺼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왜 이런 곳까지 왔나? 교회 근처까지 말이야. 내게 말할 수 없겠나? 틀림없이 못된 놈들이 자네를 괴롭힌 게야. 아닙니다. 누구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주신 겁니다.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어디라도 들어가 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어디로 갈 건가?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세모는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데 자신에 관해선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도 있지.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세. 몸을 좀 풀 수 있을 테니까. 세몬이 걸으니 이 낯선 젊은이도 처지지 않고 따라 걸었다. 찬바람이 불어 세몬의 내이 속을 파고들자 점점 술기운이 가시며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세몬은 코를 실룩거리며 아내의 크르투슈카를 여미면서 생각했다. 아니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가프탄도 없이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데리고 돌아가니 마트리오나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마트리오나 생각을 하니 세몬의 마음이 답답했다. 그러나 사나이를 쳐다보고 예배당 뒤에서 사나이를 보았을 때를 기억하자 마음이 유쾌해졌다. 세몬의 아내는 일찍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길어다 놓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을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구울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아직 커다란 빵 조각이 남아 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아침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야. 마트리오나는 빵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생각했다.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다.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트리오나는 빵을 치우고 탁자 옆에 앉아 남편의 루바슈카에 헝겊을 덧대고 갑자기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가죽을 사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양피가게 주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텐데. 그이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남은 속이지 못하면서 자기는 어린애한테도 속아 넘어갈 거야.
팔루블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무드질이 잘 된 가죽은 아니더라도 입을 만한 슈바를 만들 수 있겠지? 지난 겨울에는 슈바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과에도 못 나가고 아무 데도 못 나갔었지. 오늘도 그래.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두 입고 나가버리니 정작 나는 입을 것이 없잖아? 올 때가 됐는데 혹시 그 돈으로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트료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관의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놓고 입구로 나갔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남편 곁에는 젊은 사나이가 발렌기를 신고 모자도 없이 있었다. 마트료나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렇지, 술을 마시고 왔군. 남편을 보니 카프탄도 입지 않고 크루투슈카 차림에다 빈손으로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몽땅 술을 마셔버린 거야? 형편없는 이런 건달하고 잔뜩 술을 마시고 집에까지 끌고 왔군. 마트료나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이 마르고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카프탄이 바로 자신들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카프탄 속에는 네이도 입고 있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온 젊은 사나이는 앉지도 않고 그냥 선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래서 마트료나는 무슨 나쁜 일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난로가에서 물러나 두 사람의 동정을 살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자, 마트료나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마트료나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난로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살폈다. 세모는 부인이 화가 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못 본 체하고 젊은 사나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지.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저녁 준비가 안 됐어?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었다. 준비는 했죠. 그러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에요. 모양새를 보니 당신은 그 돈으로 몽땅 술을 퍼마셨군요. 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카프탄도 없이 벌거숭이 불황자까지 데려오고 당신들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마트료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야지. 그럼 돈은 어디 있는지 말해봐요. 세모는 카프탄에서 돈을 꺼내어 부인에게 펴놓았다. 돈은 여기 있어요. 하지만 도리포노프는 돈이 없다면서 내일 주겠다고 약속했어. 마트료나는 더욱 화가 났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오겠다던 가죽은 사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카프탄을 낯선 남자에게 입혀 집까지 데려온 것이다. 마트료나는 탁자 위에 놓인 돈을 들어 숨기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모든 주정뱅이를 먹여 살릴 순 없어요. 이봐 마트료나, 말 조심해.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들어봐야지. 주정뱅이에게 듣는 것은 신물이 나요. 당신 같은 주정뱅이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게 괜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술값으로 날려버리더니 이제는 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그 돈도 술값으로 다 써버렸군요. 세모는 자기가 마신 것은 이시코 페이카밖에 안 되며 어디서 이 젊은이를 만났는지 말하려고 했지만 마트료나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10년 전의 일까지 들추어내어 퍼붓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계속 짓거리면서 세몬의 곁으로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네, 나요. 하나밖에 없는 네크루트카슈 뺏어 입고 염치도 좋지. 이리 주세요.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몬이 옷을 벗으려 하는데 소매가 뒤집어졌다. 그때 마트료나가 옷을 잡아당겨 옷에 이음새가 부드득 터졌다.
마트료나는 옷을 빼앗아 머리에 걸치고 문 쪽으로 갔다. 그녀는 나가려고 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기분은 상하지만 남편이 데리고 온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진 것이다. 마트료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알몸으로 다니지 않을 텐데. 네이도 입고 있지 않잖아요. 당신도 만약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 사나이를 데리고 왔는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내가 집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예배당 옆에 알몸으로 앉아서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더란 말이오. 여름도 아닌데 벌거숭이가 아니겠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지만 않았어도 큰 변을 당했을 거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잖소. 그래서 내 옷을 입히고 집에까지 데리고 왔지. 마트료나, 당신도 마음을 진정시켜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단 말이오. 마트료나는 실컷 욕설을 퍼붓고 싶었으나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나이는 의자의 끝에 걸터 앉아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고개를 가슴까지 떨어뜨리고 눈을 감은 채 마치 무엇에 목이 졸리듯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입을 다물었다. 세몬이 다시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오? 마트료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젊은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트료나의 마음이 차츰 평온해졌다. 그녀는 문에서 떨어져 난로 옆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탁자 위에 잔을 놓고 크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내놓았다. 그리고 숟가락과 포크를 놓으며 말했다. 자,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앉아요. 세모는 큰 빵 조각을 잘게 썬 다음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탁자 한쪽에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트료나는 이 젊은이가 가엾어 보이면서 애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때 이 젊은이는 갑자기 일그러진 얼굴을 펴고 밝은 표정이 되어 마트료나 쪽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식사를 마치자 마트료나는 그릇들을 치운 다음 그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곳에 있었죠?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있었어요? 예.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것을 세몬이 보고 불쌍히 여겨 입었던 카프탄을 벗어 입혀주고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선 아주머니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것입니다. 마트료나는 일어나 방금 기워놓은 세몬의 낡은 네일을 창가에서 가져다가 낯선 젊은이에게 주었다. 또 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여기요. 네일도 없는 모양인데 이것을 입고 침대든지 아니면 페치카위든지 아무 데서나 마음에 드는 곳에서 주무세요. 젊은이는 카프탄을 벗고 네이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불을 끄고 카프탄을 집어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료나는 카프탄 끝자락을 덮고 눕긴 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젊은이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네이와 바지를 건네주었으니 아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젊은이가 환하게 웃던 생각을 하자 가슴이 뿌듯해졌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잠을 자지 못하고 카프탄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때 마트료나가 말을 꺼냈다. 세몬,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웃 마나랴 집에서 좀 빌려올까요? 어떻게든 살게 돼 있어. 굶기야 하겠어. 마트료나는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자기에 관해선 말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럴 사정이 있겠지. 세몬, 응?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죠? 세몬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는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몬은 잠에서 깼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마트료나는 이웃집으로 빵을 빌리러 갔다. 어젯밤에 그 낯선 젊은이는 낡은 셔츠와 네일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밝았다.